떡볶이는 모든 연령대가 사랑하는 국민 간식으로 과거에는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고 현재는 배달로도 많이 먹는 등 여전히 임금식 타이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떡볶이가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시기는 70년대로 신당동 떡볶이가 인기를 끌면서 대중화되었죠. 고추장 떡볶이를 만든 신당동의 만복림 씨는 훗날 태양초 고추장 광고에도 출연하여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죠. 더불어 70년대에는 쌀이 부족했는데 정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 소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식 장려 운동을 펼치면서 떡볶이 대중화에 힘을 싣게 됩니다. 이후 80년대에는 떡볶이집에 DJ 박스가 설치되어 고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리고 과거부터 소시민들은 떡볶이를 아이템으로 창업을 많이 했는데요. 분식류는 계절 관계없이 언제나 사랑받기 때문에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장점과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죠. 특히 학교 앞에는 항상 떡볶이집이 있어 우리의 추억 속에도 아련히 남아있는데요. 응답하라 1988에서도 브라질 떡볶이가 주요 장소로 등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떡볶이 시장이 프랜차이즈 시대로 재편되며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그중 한때 독보적이었던 아따리 있는데요. 현재는 아따리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따리의 역사와 현재 잘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2년 이영석 씨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을 때 배운 튀김 비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문산에서 튀김집을 차렸는데 이것이 아따리의 시작이었죠. 이후 이 씨는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했고 이 가게는 문산의 맛집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러던 2000년 딸이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와 분식 비법을 전수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금호동에 분식점을 창업했죠. 당시 이 씨의 딸과 사이는 간판을 새로 만들 돈도 없어 직전 가게였던 자유시간 호프에서 호프만 지으면서 가게 이름은 자유시간이 됩니다. 이 자유시간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는데요. 금세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2년 만에 이화여대의 넓은 평수로 가게를 옮겼는데 이때부터 아빠튀김과 딸떡볶이라는 아딸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이처럼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아빠 이영석 씨는 성공을 보지 못하고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해인 2005년도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이 오토스페이스라는 법인을 세워 남편 이경수 씨가 경영을 맡고 아내 이영경 씨는 음식 개발을 담당합니다. 당시 지분은 남편 이경수 씨가 70%, 아내 이영경 씨가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훗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딸의 성공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슈퍼바이저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 교육뿐 아니라 음식과 서비스 그리고 위생에 대해 철저히 관리했죠. 또한 품질 좋은 식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대해 이경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야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통닭을 튀겨 팔아도 내가 정한 원칙대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업가는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점포 위치를 선정하는 원칙도 특이했는데요. 가맹점주들에게 아파트 입구와 횡단보도 앞 그리고 특이하게도 파리바게트 옆을 추천합니다. 아파트 입구와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신호에 서게 되면 가게를 보게 되는 이점으로 납득이 가지만 파리바게트 옆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표가 아딸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대개 파리바게트 옆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파리바게트와 아딸은 연령대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대부분 포장 매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자리를 잡으면 빵을 사기 위해 들른 손님들이 아딸을 보고 이후 아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디야가 있는데요. 이디야는 스타벅스 근처에 오픈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스타벅스에 자리가 없는 경우 남은 소비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아딸은 공격적인 마케팅도 함께 했는데요. 트로트 가수 장윤정에 이어 영화배우 최강희를 모델로 앞세웁니다. 이런 아딸의 정책 덕분인지 한때 아딸의 패점률은 5.6%라는 업계 최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년 만에 1000호점을 넘어서며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올라섰는데요. 당시 아딸이 없는 동네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딸의 이경수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대표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정도로 목회를 천직으로 알고 지냈기에 돈을 벌면 당연히 헌금이나 기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너무 많아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와 제 생활비, 남동생 둘의 학비를 대야 했지요. 그리고 법정 최고회까지 기부를 합니다. 교회의 절반을 헌금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저기 후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딸은 직원의 만족도를 위해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하고 학원이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비용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화합을 다지기 위해 MT도 자주 하는 등 이경수 대표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딸 가게에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경수 씨는 평소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들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었죠. 아이들로부터는 당신이 내 아버지여서 행복했다는 말을, 아내에게서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부터 함께해온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20년 후에 당신과 함께 일해서 행복했다고 한다면 더 원이 없겠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내가 정한 원칙을 믿고 따라온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프랜차이즈 경쟁이 심화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 숨겨져 있었죠. 2015년 아딸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경수 대표가 음식 유통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금액은 무려 60억 원이었죠.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시맨들에 대한 횡포와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 씨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업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 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합니다. 이에 이경수 대표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수위를 낮췄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이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같은 해 이경수와 이현경이 이혼하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의 여파는 상표권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이현경 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딸과 사람들이라는 독자적인 회사를 차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오토스페이스에 아딸 상호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이들의 입장은 매우 첨예했는데요. 먼저 이현경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분식점에서 시작하여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며 아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딸의 상표는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남편 이경수 씨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분식점을 사업한 것은 자신과 동생이다. 아딸의 상표권은 오토스페이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딸의 상표권은 부인에게 있다며 남편에게 아딸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오토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의 회사인 아딸과 사람들과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오토스페이스 측은 기존 아딸 가맹점들에게 간판 교체 등 재반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전부인 아딸 측은 자기네 가맹 계약으로 갈아타면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 회사 또한 감탄떡볶이를 브랜드를 바꾸면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대응했죠.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대부분 감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지만 매장 수는 이미 많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현재 감탄떡볶이의 매장 수는 200개 미만으로 과거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으며 아딸의 경우에는 상처가 더 큽니다. 현재 아딸의 매장은 25개로 이것이 아딸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딸과 감탄떡볶이 모두 공통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브랜드 이미지로 과거 아딸의 성공 신화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표의 싸움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가맹점주들이었죠.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개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원한 퇴직자들로 이들은 한번 무너지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감탄과 아딸 모두 각오를 입고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여 가맹점주들이 웃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기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